팔로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 다 끝나 가시죠?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뭐가 기다리고 있죠? 바로 여름방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네, 진짜 새로운 반 배정되고 이제 친구들과 친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중간고사 보고 나면 또 뭐가 있어요? 수행평가 폭탄, 포항하고 그러고 나면 뭐 수학여행, 수련회 다 갔다 오게 되고 갔다 오고 나면 또 기말고사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학기가 진짜 금방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사실 학기 중에 성적을 되게 많이 끌어올린다는 건 엄청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하나씩 파헤쳐볼까요? 가장 먼저 이제 모든 중고등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기관리를 잘하자. 빠밤. 방학이 되면은 학교를 안 가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계획표 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계획표가 짜여 있으면은 일정하게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획을 세울 때는 뭐 세세하게 분 단위로 시간 단위로 이렇게 짜는 것보다는 뭐 언제쯤 밥을 먹고 뭐 밥을 먹고 나서는 무슨 공부를 이때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게. 네, 그리고 방학의 큰 특성 중 하나가 학교를 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공간과 휴식하는 공간을 분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집에 TV 있고 침대 있는 방에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계속 막 TV 보고 싶고 눕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공부하고 있는데 엄마가 또 막 들어와서 야 공부 안 하니? 이러면 또 괜히 또 공부하기 싫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서 공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그래도 저는 많았던 것 같아요. 뭐 학원 자습실이든 독서실이든 공부 공간과 휴식 공간을 꼭 분리하는 게 저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학 동안 친구들이 선행을 막 나가진 않을까, 다음 학기는 또 어떻게 다닐까 하면서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관리의 일환으로 스트레스 관리법을 찾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그렇고 요즘에도 그렇고 미드를 많이 봤어요. 모던 패밀리나 빅뱅 이런 프렌즈 이런 가벼운 미드를 봤는데 이게 좋은 게 20분짜리 미드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다가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가벼운 미드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희님은 국제학부시니까 미드를 자막 없이 보셨겠네요? 뭐 그때 다르죠. 갑작스럽게 질문을 하시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 분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는 바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빠밤. 너무 압박감 느낄 필요 없이 2학기 선행 정도만 하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고1 선행은 뭐 겨울방학 때 해도 충분하지만 좀 더 자기가 개인적으로 불안하거나 빨리 공부를 시작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개념 정도 훑어본다는 식으로 가볍게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요? 과도하게 선행을 나가려고 하다가 자기 학년 내용을 놓치면 정말 큰일이 나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올라가게 되면 생각보다 이제 영어 문법이나 영단어 외우기 이런 것들처럼 시간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 부분에서 공부를 좀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영어 단어 외우고 그리고 영어 문법 같은 거 한 번씩 정리를 해준다면 여름방학 때 자신이 챙길 수 있는 최대한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분들을 위한 한마디는 보충하는 시간을 가지자. 빠밤. 1학기 때 시험 성적을 보고 좌절하거나 자만하거나 이렇게 끝나지 말고 자신이 1학기 때 봐왔던 성적을 분석을 해서 내가 어떤 유형이 약하고 어떤 과목이 약한지를 좀 많이 파악해서 수정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도도 같은 경우에는 뭐 했어요? 저는 일단 고전 시가랑 소설을 익숙해지려고 그냥 재미삼아 먼저 읽어봤던 게 나중에 이제 진짜 내신을 관리할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짜잘짜잘한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사자성어 이런 거 되게 몇 문제 안 나오는데 또 놓치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학기 중에 하기에는 또 시간이 여유가 없으니까 방학 때 시간 있을 때 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막 본격적으로 자소서나 뭐 수능 준비에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자기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반드시 뭐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은 아니지만 이거를 통해서 뭐 자기의 방향을 좀 잡는다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마지막으로 입시를 앞둔 고3 학생들은 뭘 해야 되나 걱정도 많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말고 하던 대로 하자. 빠밤. 이제 수시 친구들은 이걸 수시를 계속 잡고 버텨야 하나,
수능만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서 뒤처지는 기분이 들 수도 있고요. 수능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옆에서 친구들 자소서 이렇게 뚝딱뚝딱 하다 보면 아 나는 수능 시험 하나에 진짜 올인하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혼란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자기만의 뚝심을 가지고 자기가 하던 거 열심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9월이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죠. 중요한 모의고사인 만큼 기출 문제도 풀어보면서 연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기출 문제를 풀 때 정말 중요한 게 그 생체 리듬을 맞춰놔야 되는 거예요. 수능 시간에 맞춰서. 국어 시간에 국어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수능 시간에 맞춰서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모의고사랑 수능이 조금 더 자기 실력이 긴장 때문에 못 나오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방학 때 자소서랑 면접을 많이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소서를 쓸 때 팁이 하나 있는데 자소서 써봤죠? 네, 이게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쉬는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컴퓨터로 쓰다가 잘 안 써진다 싶으면 꼭 막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나 막 들어가 보게 되니까 제 팁은 일단 요점 정리는 다 종이로 하세요. 네. 그러다가 이제 호로록 쓸 수 있을 때 컴퓨터로 쓰기 시작하면 시간을 절약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각자 자기 노선에 따라서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뚝심 있게 화이팅! 이렇게 중학생,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구분지어서 여름방학 때 뭘 하면 좋을지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어디까지나 저희들의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아서 여름방학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면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